택시 산업금 협상을 하면서 택시 회사가 교섭 당사자인 노조 간부들을 수억 원을 들여 해외 연수를 보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실제 계약 금액보다 낮춰서 계약서를 쓰는 등 불법 거래가 판치고 있지만 단속은 미미합니다. 전동 스쿠터나 전동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늘었지만 관련 법은 16년 전 수동 휠체어 기준으로 만들어져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홈구장인 대구 시민운동장에서 우승 확정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경기 상황 알아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택시 요금이 오르면 택시기사가 회사에 내야 하는 이른바 산업금도 덩달아 오릅니다. 기사들 입장에서는 얻는 게 없다 보니 불만이 컸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산업금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이 교섭 당사자인 노조 간부들에게 수억 원을 들여 해외 연수를 보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MBC 취재진이 입수한 송금 확인증입니다. 택시회사들의 단체인 대구택시조합이 지난 2010년 6월과 7월 세 차례에 걸쳐 여행사에 1억 1,2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시 지방노동위원회 산학금 공고액인 10만 3천 원 대신 11만 6천 원에 합의했던 전국 택시산업 노동자 간부 수십 명은 이 돈으로 태국 연수를 떠났습니다. 대구 택시 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택시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사가 함께 교육을 하기로 하고 사용자 측이 교육을 보내주기로 노사가 합의한 상황입니다. 이후 노조 간부들은 매년 택시회사 지원금으로 제주도와 중국 등지로 연수를 다녔고 이 과정에서 그 전까지 무제한으로 지급되던 LP가스는 하루에 41리터로 제한됐고 산학금도 7천 원이 더 올랐습니다. 하루에 7천이라면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노동을 더 해야 되는 돈입니다. 그럼 이거를 1시간 반 노동을 더 하는데 기준 근로 시간은 또 하루 6시간으로 낮춰버렸어요. 최저임금에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단체 협약은 노사 간의 야합이라.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는 지난 97년 택시기사가 수익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노동시간 등을 감안해 일정 금액을 받는 전액관리제를 도입했지만 지키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법에 따라 회사의 수입 전체를 신고해온 한 택시기사는 최근 공고사직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전액 관리하는데 임금을 부가세 명목으로 막 띄더라고요. 그것도 그래서는 안 되는 재판까지 받은데도 또 띄고 하길래 그것도 또 노동청 해가지고 또 벌금 회사 50만 원 막 이렇게 워낙 그러고 징계도 수차례 막 당하고. 정부는 택시회사가 전액관리제를 위반할 경우 한 번만 적발돼도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아직 뚜렷한 방침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택시회사 사업자나 또는 택시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공히 좀 꺼리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노사 합의로 산학금제도를 지금 관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요금이 올라도 택시 이용자는 물론 택시 기사들의 부담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택시요금 인상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전동 스쿠터나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은 16년 전 수동 휠체어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장애인들이 현실과 맞지 않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역에서 백화점으로 가는 경사로입니다. 전동 스쿠터를 타고 가던 장애인이 멈칫합니다. 경사로 폭이 너무 좁기 때문입니다. 경사로에 들어간 뒤 회전할 때도 몇 번씩 앞뒤로 왔다 갔다 해야 겨우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전동기가 처음에 나올 때보다는 이 길이기나 옆으로가 상당히 좀 크게 이제 차가 크게 안전성을 위해서 크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람이 더 주눅이 돼갖고 더 마비가 되고 그런 현상이더라고요. 대구 북구청. 도움을 받아 겨우 승강기 앞에 도착했지만 이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전동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가 180도 방향을 바꾸는데 필요한 공간은 2m에서 5m지만 법에 규정된 승강기 앞 활동 공간은 1.4m에 불과합니다.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이 가능한 수동 휠체어를 고려해 만든 법이기 때문입니다. 승강기 출입문 폭도 80cm에 불과해 진입마저 힘들고 들어간 뒤에도 안이 비좁아 회전은 불가능합니다. 전동 휠체어 같은 경우는 조작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쉽게 이렇게 버튼을 누른다든지 이 자세가 나쁘면 들어가더라도 버튼이 누를 수가 없어요. 지난 1997년에 만들어진 장애인 편의 증진에 관한 법이 수동 휠체어를 기준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전동 스쿠터와 전동 휠체어가 늘어난 지금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겁니다. 전동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보급됨으로써 법에 있는 규정들도 같이 이제 법이 맞게끔 변화가 돼야 되는데 사실상 아직까지 중증 장애인 4명 가운데 1명꼴로 전동 스쿠터와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국민 혈세를 들여 구입한 고가의 농기계가 창고에서 낮잠만 자고 있습니다. 이 농민들에게 빌려주기 위해서 지자체가 산 건데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경시 농업기술센터가 2010년 구입한 옥수수 베일러와 하베스트기입니다. 이 두 기종은 옥수수를 수확한 뒤 사료용 곰포를 만드는 것으로 대형 트랙터에 부착해서 사용합니다. 구입 가격은 베일러 9,500만 원, 하베스트 1,980만 원으로 두 기종 구입에 1억 1,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베일러기는 지난 한 해 동안 단 이틀만 임대됐고 이 하베스트는 하루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대형인데다 사료용 옥수수 재배도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 시 장목반에서 원해서 이 기종을 구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회 홍문표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임대 사업용 농기계 4만 800여 대 가운데 15%에 해당하는 5천여 대가 연평균 3일 정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혈세 139억 원이 낭비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2,500여 대에 43억 원이 낭비되고 있고 경북도 520대에 26억 원 등이 잠자는 농기계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을 보면 문경시와 영양군, 상주, 청송, 봉화군에서 방치된 고가의 농기계가 많았습니다. 홍문표 의원은 고가의 농기계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구입 전에 철저히 사전 수요 조사를 한 뒤 구매하고 사후라도 활용도를 높이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에게 제출된 2014 지방환경청 화학물질 사고와 테러 대응 장비 현황에 따르면 낙동강 유해 환경청은 29.2%, 대구지방환경청은 12.5%의 장비가 사용 유효기간이 지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한강 유해 환경청은 39.6%, 원주지방환경청은 31.2% 등 지방환경청 평균 29.8%가 유효기간이 지난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실제 계약 금액보다 낮춰서 계약서를 쓰는 게 이른바 다운 계약서인데 이런 불법 거래가 판을 치고 있지만 단속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건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 입주를 앞둔 대구시 수성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면적에 따라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의 웃돈을 붙여 내놓았지만 실제 신고 금액은 훨씬 낮았습니다. 지난달 말 매매 계약을 한 아파트는 분양가보다 1,000만 원, 지난주 거래한 아파트는 분양가보다 700만 원 더 비싸게 팔았다고 신고했습니다. 중개업소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는 많이 낮은 것입니다. 대구의 아파트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자 분양권에 웃돈을 붙여 파는 분양권 전매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분양한 수성 롯데캐슬 더 퍼스트는 전체 단지의 95%, 올해 분양한 버머 라온 프라이빗은 불과 넉 달 만에 84%가 전매됐고 만촌 3차 화성파크 드림은 일반 분양분보다 전매 건수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당첨된 뒤 분양권을 1년 안에 팔면 양도 차익의 50%를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춘 이른바 다운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에서 다운 계약서 작성으로 적발해
과태료를 물린 건수가 지난 2010년에는 단 한 건도 없었다가 2011년 이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거래 건수에 비하면 미미하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얘기입니다. 대부분이 아니고 99%입니다. 관계 당국에서도 압니다. 알고 어쩔 수 없이 정치권 한번 하면은 또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구인들도 입고 되니까. 대구시가 특별 단속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주로 떴다방 단속에 초점을 맞춰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요즘은 이제 실거래 신고를 그대로 다 하는 걸로 그래 이제 있고 일부 이제 몇 군데 이제 그 다운계약서라든지 그런 게 이제 발견되고 그렇습니다. 지난해 수성구에서 검찰과 세무당국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지만 탈세를 위한 분양권 불법 거래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지난 7월 새롭게 출범한 경상북도 의회 의원들이 1억여 원을 들여 단체로 유럽 연수를 떠났습니다. 출범 넉 달 만에 해외 방문인데 이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도 의회 해외 연수 일정표입니다. 서유럽 8박 10일, 동유럽 7박 9일 2개 코스로 파리, 로마 등 유럽 주요 도시 4-5곳씩을 돌아보는 일정입니다. 하지만 상당수가 주제만 적혀 있을 뿐 장소도 방문 기관도 없는 묻지마 일정입니다. 해외 연수길에 오른 의원은 전체 60명 중 30명, 1인당 400만 원, 모두 1억 2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20만 원 올라가고 올해 400만 원.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례입니다. 올해 30명 갔으니까 30명 안 가신 분이 내년에 가고 그럼 하반기에 가면 또 조를 짜야 되죠. 오는 주말에는 의장을 비롯해 8명의 의원이 친선 교류차 러시아 하바로프스크를 4박 5일 일정으로 다녀옵니다. 소요 예산은 1인당 220, 전체 1,760만 원입니다. 지난달에는 7명이 사할린을 다녀왔습니다. 60명이 4년 중에 한 번씩 다 가도록 그렇게 이제 15명, 내년에 15명, 이제 하반기 2년에도 15명 이렇게 되죠. 경북도 의회는 조만간 의정비도 올릴 계획입니다. 현재 5,214만 원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매년 인상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공무원 보수가 올해 같으면 3.8% 인상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의원들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연동해서 인상을 하겠다. 그런 방침이 그렇습니다. 해외 연수를 갈 수도 의원급여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연수 내용인지 세금을 받기에 부끄럽지 않은 의정 활동을 하는지는 따져볼 일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지난달 경북 고용 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144만 5천 명으로 8월에 이어 2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경북의 취업자는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꾸준히 늘면서 145만 4천 명으로 정점에 이른 뒤 8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자도 지난 7월 3만 4천 명으로 올 들어 최저치를 기록한 뒤 8월에 3만 5천 명, 9월에는 3만 8천 명으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오늘과 내일 홈 경기를 끝으로 정규 시즌을 마감합니다. 이 삼성이 자력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홈에서 반드시 한 경기를 이겨야 하는데요. 대구 시민운동장 야구장에 나가 있는 석원 기자를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봅니다. 석 기자 전해주시죠. 네, 오늘 저녁 이곳 대구 시민운동장은 1위 확정을 위해서 1승이 필요한 삼성과 4위를 위해 역시 승리가 절실한 LG가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경기 초반부터 삼성의 경기력이 LG보단 앞선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은 1회와 3회 득점권의 주자를 내주며 위기에 놓였지만 윤성환의 효율적인 투구를 앞세워 무실점으로 막아냈고 3회 말 선두타자 박혜민이 오늘 경기 첫 안타로 출루에 성공한 뒤 박한희와 최태인의 적시타가 이어지며 삼성이 먼저 석점을 뽑았습니다. 6회 초 LG 김용희의 안타와 나바로의 에러가 이어지며 삼성 선발 윤성환이 위기를 맞았지만 1실점으로 막아내며 6회 현재 3대1로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대로 경기가 끝난다면 오늘 경기에서 삼성이 정규 시즌 4년 연속 우승을 확정짓게 되는데요. 과연 삼성이 한국 시리즈 직행을 오늘 경기에서 확정지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시민운동장 야구장에서 MBC 뉴스 서건입니다.
네, 오늘 우리 지역에서 벌어진 의미 있는 행사를 전해드리는 동네 한바퀴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지역 최대 씨름 축제인 대구시 씨름왕 선발대회가 열리고 있는 대구체육관에 나와 있는데요. 선수들이 내뿜는 뜨거운 열기가 체육관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예, 2014년도 대구 씨름왕 선발대회는 각 시군구 8개 구에서 시군구에서 출전한 200여 명의 선수로서 시군구를 대표하여 이번 대회에 입상한 선수는 10월 3일 날 안동에서 열리는 대통령대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에 대구 대표로 출전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무도 몰라주지만 묵묵히 힘든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영천시민운동장에서는 도로보수원과 환경미화원 등 경북도 무기계약 근로자와 가족 2,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마음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장기자랑과 초청공연 등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농촌 지도자들도 오늘 상주에 모였습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상주 실내체육관에서 농촌 지도자 5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농촌 지도자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농업 관련 기계 전시와 퍼포먼스, 유공자 표창 등의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전통의 멋을 뽐내는 한복 좋아하시죠? 대구 경북 디자인센터에서는 한복 명장을 비롯해 한복 산업 종사자, 대학 교수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복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한복 문화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두레장터라고 들어보셨나요? 지역 농가에서 생산한 신선한 농산물을 인근 도시민에게 안전하게 공급하는 직거래 장터인데요. 오늘 경산시 백천동에 로컬푸드 두레장터가 문을 열고 도농 상생의 지역 공동체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한바퀴 정미혁입니다. 구미시는 해발 976m 금오산 현월봉 정상에 있는 미군 통신기지 철거를 끝내고 이달 25일부터 61년 만에 정상을 일반인에게 개방할 예정입니다. 금오산 정상은 지난 1953년 미군이 22,000여 제곱미터터의 초소와 헬기장 등으로 구성된 통신기지를 운영해 오면서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됐는데 구미시가 미군과 협상을 벌여 정상부를 포함한 5,600여 제곱미터터를 돌려받기로 합의하고 최근 철거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영구 임대주택 입주가구 가운데 에쿠스와 제네시스 등 국산 대형차를 보유한 집이 477가구였는데 대구 경북에서도 모두 70가구가 고급차를 소유하고 있고 이 가운데 48가구는 영구 임대주택 거주 자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